기원전 108년 봄이었다. 산천엔 백화가 만발하고 있었지만 조선의 대지는 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지난해 가을부터 이어진 고조선과 한나라의 전쟁은 마침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좌장군 순체가 수륙양군을 하나로 통합한 후 왕검성을 거세게 몰아치자 고조선의 심장부에서 분열이 일어났다. 조선상 노인과 상한음과 니계상 참과 장군 왕겹 등 4명의 배신자들은 은밀히 반역을 모의하였다. 노인과 한음, 왕겹은 그 길로 어둠을 틈타고 성을 빠져나가 한나라로 투항했다. 니계상 참은 고조선 내부에 남아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가 그해 여름 어느 날 자객을 보내 조선왕 우거를 암살하고 한나라로 투항하였다. 배신자들에 의하여 왕검성이 바람 앞의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이제 위대한 역사학자 사마천의 기록을 따라 가슴 아픈 왕검성 최후의 날로 들어가 보자. 간결하지만 냉철한 문장, 담담하면서도 서늘한 붓끝으로 사마천은 그날을 써 내려갔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기록 속에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역사의 교훈과 더불어 우리 역사학계의 최대 쟁점인 낙랑군과 대방군의 진짜 위치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사기 조선열전, 고조선 한나라 전쟁 7부작, 제6부. 왕검성 최후의 날. 1. 고조선 배신자들 한나라에 투항하다. 좌장군이 이미 양군을 합하여 맹렬히 조선을 치니 조선상 노인과 상한음과 니계상 참과 장군 왕겹이 서로 모의하기를 처음 누선에게 항복하려 했으나 누선은 지금 잡혀있고 좌장군 단독으로 장조를 합하여 전투가 더욱 맹렬하여 맞아서 싸우기 두려운데도 왕은 항복하려 하지 않는다 하고 한음과 왕겹 및 노인은 모두 도망하여 한나라에 항복하였다. 노인은 도중에서 죽었다. 고조선의 배신자들은 말한다. 전세가 불리하다. 왕은 항복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투항했다. 마치 왕검성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말하지만 과연 그 말은 사실이었을까? 조한전쟁 초기 고조선은 한나라를 상대로 눈부신 연전연승을 거두었다. 한나라가 거둔 유일한 승리는 좌장군 순체가 패수상군을 격파하고 패수를 넘은 것 하나뿐이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배신자들이 한나라에 투항한 후에도 왕검성은 무려 1년 가까이 함락되지 않았다. 왕검성이 곧 함락될 것처럼 주장한 것은 배신자들의 자기 변명에 불과하였다. 2. 왕검성 최후의 날. 원봉 3년 여름 니계상 3이 사람을 시켜 조선왕 우거를 죽이고 항복하여 왔으나 왕검성은 함락되지 않았다. 죽은 우거의 대신 성사가 또 한해 반하여 관리들을 공격하였다. 좌장군은 우거의 아들 장항과 상노인의 아들 최로 하여금 그 백성을 달래고 성사를 죽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드디어 조선을 평정하고 사군을 설치하였다. 참을 봉하여 회청으로, 음은 추저우, 겹은 평주우, 장은 기후로 삼았으며 최는 아버지가 죽은 데다 자목공이 있었으므로 온양으로 삼았다. 4명의 배신자들 중 끝까지 고조선에 남아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자가 있었다. 그해 여름 마침내 니계상 참은 자객을 보내 조선왕 우거를 암살하고 한나라로 투항하였다. 그러나 왕이 죽었어도 성은 무너지지 않았다. 우거의 대신 성사가 끝까지 왕검성을 지켰다. 하지만 또 한 명의 배신자가 등장한다. 이번엔 왕의 피를 이은 자, 우거의 아들 장항이다. 좌장군의 사주를 받은 그는 조선상 노인의 아들 최와 함께 백성들을 설득하며 성사를 고립시켰다. 결국 성사는 백성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왕검성은 무너지고 말았다. 왕검성 최후의 날을 바라보노라면 허탈함과 분노를 감출 길 없다. 그 어떤 외부의 공격도 왕검성을 꺾지 못했다. 성을 무너뜨린 것은 칼이 아니라 배신이었고 화살이 아니라 효유였다. 배신자들이 아니었다면 왕검성은 결코 함락되지 않았을 것이다. 왕검성이 무너진 뒤 고조선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마천은 조선이 평정된 후 한나라가 사군을 설치했다고 짧게 기록했지만
정작 그 군의 이름은 사기에는 나오지 않는다. 한편 한서 무제본기에는 낭랑, 현토, 진번, 임둔의 네 군이 등장한다. 그러나 같은 한서 지리지에는 낭랑과 현토 단 두 군만 기록되어 있으며 오행지에는 3군으로 나타난다. 기록마다 숫자도 내용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후대 역사학자들은 오랫동안 한사군의 실체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한사군이 실제로 중국의 직할 통치구역이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반대로 이는 단지 형식적인 설치였을 뿐 고조선의 세력들이 분열된 채 중국과 교역하거나 협조한 것에 불과하다는 해석도 있다. 실제로 조선열전 전체를 살펴보면 전쟁 초기 고조선은 연전연승을 거두었다. 한나라가 거둔 유일한 전과는 좌장군 순채가 폐수를 건너 왕검성으로 진격한 것 하나뿐이었다. 더구나 왕검성이 함락된 후에도 한나라 장수들은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 처벌당했다. 결국 왕검성의 함락은 무력의 승리가 아니라 배신과 분열의 결과였다. 그렇다면 과연 한나라가 그러한 상황에서 고조선 전역을 완전하게 통치할 수 있었을까? 사군을 설치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만 그 사군은 한나라의 군현이라기보다는 무너진 고조선의 잔재가 흩어져 각각 중국과 연결된 세력권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고조선을 배신하고 한나라에 투항한 자들은 이후 어떤 운명을 맞았을까? 사기 건원일의 후자봉표와 한서 공신표를 참조하면 표와 같다. 왕겹, 고조선 장군으로 가장 먼저 한나라에 투항했다. 기원전 108년 4월 평주로 봉해졌으나 이듬해 후사 없이 의문의 죽음을 맞는다. 봉지는 제군 양부였다. 한임, 왕겹과 함께 투항한 조선의 대신이다. 기원전 108년 4월 추저우로 봉해졌으며 19년 후에 후사 없이 사망했다. 봉지는 발해이다. 참, 조선에 남아 우거왕을 암살한 니계상이다. 기원전 108년 6월 회청우에 봉해졌으며 11년 뒤에 조선에 도망한 포로를 숨겨준 죄로 하옥되어 사망했다. 봉지는 제군 회청현이다. 장항, 우거왕의 아들이다. 기원전 107년 3월 기우로 봉해졌으며 6년 후에 고조선 모반과 관련되어 맞아 죽었다. 봉지는 하동이다. 최, 조선상 노인의 아들이다. 기원전 107년 3월 열양으로 봉해졌으며 3년 뒤에 후사 없이 사망했다. 제군 또는 형주 일대에 봉해진 것으로 보인다. 제후로 봉해진 시기적으로 보면 왕겹과 한음이 투항한 때는 기원전 108년 4월, 참은 6월, 장항과 최는 기원전 107년 3월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최초 투항으로부터 참이 우거왕을 암살하고 투항하기까지 2개월, 그리고 우거왕이 죽은 뒤에도 왕검성은 10개월 가까이 항전을 이어갔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어디에 봉해졌는가? 장항을 제외한 모든 인물은 하북성과 산동성 일대, 즉 자신들이 원래 다스리던 땅, 혹은 연고지에 봉해졌다. 지도를 보자. 특히 회청으로 봉해진 니계상 참은 고조선 니계 땅의 책임자였으며 니계 땅은 산동성 지역에 있었다. 사기 공자세가에 따르면 제나라 경공이 공자를 니계 땅에 봉하려 했다는 구절이 있다. 이를 통하여 니계 땅이 산동성 일대에 있었으며 고조선 영토는 산동성 일대까지였다. 반면 장항만 유일하게 한나라 수도 장안과 가까운 산서성 하동에 기우로 봉해졌다. 이는 그가 고조선 왕족으로서 다시 세력을 모을 가능성을 한나라가 매우 경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조치였다. 그러나 그 경계는 현실이 된다. 6년 뒤 장항은 고조선이 모반토록 한 혐의로 맞아 죽는다. 이러한 사실은 중요한 함의를 던진다. 장항이 기우로 봉해진 산서성 하동 땅에서 고조선이 모반토록 도모했다는 것은 고조선의 잔존 세력이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과연 고조선이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는 기존 통설은 과연 타당한가? 산서성 하동 땅에서 5천여리 떨어진 한반도 북부나 만주 일대에서 모반토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기록을 살펴볼 때
고조선의 중심 무대는 오히려 오늘날의 중국 동북부, 즉 하북과 산동, 산서 일대에 더 가까웠음을 말해준다. 결론적으로 고조선을 배신한 자들은 모두 제후로 봉해졌지만 그 끝은 영광이 아닌 파멸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봉지는 고조선의 실질적 활동 반경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면 고조선을 침략했던 한나라 장수들의 운명은 어찌 되었을까? 개선장군으로 크게 포상을 받았을까? 하지만 극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마천의 기록을 따라가 보자. 3. 한나라 수룡 양군 치욕을 당하다. 좌장군을 불러들여 그가 오자 공을 다투고 서로 시기하여 계획을 어긋나게 한 죄로 기시하였다. 누선 장군도 병사를 거느리고 열구에 이르렀다면 마땅히 좌장군을 기다려야 할 것인데도 제멋대로 먼저 군사를 풀어 많은 병사들을 잃어버렸으므로 주사람이 마땅하나 속전을 받고 서인으로 삼았다. 좌장군 순체는 기시형에 처해졌다. 공을 다투고 서로 시기하여 계획을 어긋나게 했다는 죄목이다. 기시는 죄인의 목을 베어 저작거리에 매다는 무거운 형벌이다. 누선 장군 양복 또한 열구에서 좌장군을 기다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왕검성을 공격하다가 많은 병사들을 잃어버린 죄로 목이 날아갈 뻔했으나 속전을 내고 간신히 목숨을 구해 서인으로 강등되었다. 이처럼 한나라 수륙양군을 이끌었던 장수들은 개선장군으로 상을 받기는커녕 모두 엄벌에 처해졌다. 제7부에서 살펴보겠지만 사마천은 조한전쟁을 평하면서 한나라 수륙양군이 치욕을 당했다고 하였다. 조한전쟁은 고조선 내부 분열로 무너졌을 뿐 한나라가 승리한 전쟁이 아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이 전쟁에서 중요한 지명으로 열구가 등장한다. 열구는 열수가 바다로 흘러드는 어기로 후에 대방군 열구현이 위치한 곳이다. 본문에서 누선장군 양복이 열구에서 좌장군을 기다렸다가 함께 왕검성을 공격하기로 한 점을 보면 왕검성은 열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따라서 열구의 위치를 통해 우리 고대사에서 중요한 낙랑군과 대방군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사기 조선열전에는 열구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 나온다. 사료일이다. 사료일. 사기색은 소림이 말하기를 열구는 현의 이름이다. 바다를 건너면 먼저 만난다고 하였다. 사기 권백15 조선열전 제55. 사기세근은 삼국시대 위나라 학자 소림의 말을 인용하여 열구는 현의 이름으로 바다를 건너면 먼저 만난다고 하였다. 한나라 수군은 산동반도에 위치한 제나라에서 발해로 항해하였으므로 소림이 말하는 바다는 발해다. 산동반도에서 발해를 건넜다고 하면 보통 요동반도나 한반도 일대를 떠올리기 쉬우나 그렇지 않다. 고대에는 황하하류를 건너는 것을 바다를 건넜다고 하였다. 사료이와 사료삼을 보자. 사료이, 사기집회. 서광이 말하였다. 바다는 일명 황하다. 사기권이 하분기 제2. 사료이에서 보듯이 고대에는 황하하류를 바다로도 불렀다. 황하하류는 폭이 넓어 황하와 바다가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료삼은 전국시대 합종책을 주장한 소진이 조나라 왕을 찾아가서 유세하는 내용이다. 사료삼. 진나라가 연나라를 공격하면 조나라는 상산을 지키고 초나라는 무관을 지키며 제나라는 발해를 건너고 한위 두 나라는 정병을 보내 연나라를 돕는다. 진나라가 조나라를 공격하면 한나라는 의양을 지키고 초나라는 무관을 지키며 위나라는 황하의 바깥을 수비하고 제나라는 발해를 건너며 연나라는 정병을 보내어 조나라를 돕는다. 전국책 조권 제유. 이 시기는 기원전 300년경 연나라 장수 징계가 고조선을 침략하고 북경 일대를 장악한 후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진나라가 연나라를 공격하거나 조나라를 공격할 때 제나라는 항상 발해를 건너서 군사를 파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하여 산동반도에 위치한 제나라에서 배를 타고 황하하류를 건너서 조나라와 연나라 사이 해변가 어느 지점에 당도하는 것을 발해를 건넌다고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사료이와 사료삼을 참조하면 고대에는 황하하류를 건너는 것을 바다를 건넌다고 하였다. 조한전쟁 당시 황하는 지도에서 보듯이 천진방면으로 흘렀다. 사료일에서
소림이 열구가 바다를 건너면 먼저 만나는 곳이라고 하였으므로 열구는 황하하류 북쪽에 위치하였다. 또 열구는 열수가 발해로 들어가는 곳이므로 열수의 흐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열수라는 강물은 산해경에 처음 등장하는데 산해경 본문과 곽박의 주석을 살펴보면 열수는 연나라 남쪽을 흐르는 강물로 현 중국 하북성 석가장시를 흐르는 호타하였다. 열수의 흐름에 대해서는 본 마고 역사TV에 고조선은 북경에 있었다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이와 같이 열구는 호타하와 황하하류 사이에 위치한 땅이다. 사기 조선열전에 기록된 열구의 주석은 낙랑군과 대방군이 한반도 평양이 아니라 현 중국 하북성 지역에 있었음을 웅변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6부에서는 내부 분열로 왕검성이 함락되는 가슴 아픈 순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고대사에서 중요한 지명인 열구의 위치를 탐색해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제7부 고조선 한나라 전쟁 진정한 승자는 누구인가에서는 사마천이 조한전쟁을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살펴보고 고조선의 폐허를 딛고 그 땅에서 부여를 이어 고구려가 힘차게 태동하는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7부 마지막 회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